1학년 때 볼게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보면 1학년 때는 어떤 전공 관련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 관심 분야의 경험의 시작, 그 다음에 탐색 활동, 경험 과정에서 어떤 맥락을 타고 있는지를 가시화시키고 세분화 과정을 통해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활동의 다양성, 하지만 큰 맥락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 맥락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 맥락이 좀 너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1학년 때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 이런 라인은 저는 확고하게 좀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전공 관련 심화 시작은 2학년 때부터입니다. 하나의 활동에 또 다른 활동의 연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어필하셔야 되고요. 네, 1학년 때 이런 과정을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 1학년 때는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갑자기 NFT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네뷸라 제노믹스라고 하는 어떠한 그 NFT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나는 이거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코딩 같은 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수정해 가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서 이제 코드를 이제 모방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쪽에 전공 심화를 위한 토대가 다져지고 있는 지점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지점에 질문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어떤 활동을 조금 더 큰 활동으로 이어갔지? 그럼 그 지점. 그럼 그 지점의 동기는 그 전의 활동이겠지. 계속 연계가 되지. 약간 고리, 사슬같이 이어지지. 자, 그 다음 뒤쪽에 전공 심화가 또 다져지고 있다.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이 친구가 좀 구분이 잘 돼 있구나. 이걸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2학년 활동에서는. 그 다음 3학년 활동입니다. 전공 심화 과정이 좀 가시화돼가는 어떠한 과정이죠. 어떤 프로젝트를 스스로 끌고 나아갔는가. 그 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지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의 나의 모습까지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전 프로젝트를 향후 어떤 주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구체화시켜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전체 팀 활동이 나의 어떤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가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도 어떤 동아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내가 대학 가서는 자율주행 동아리에 가서 어떠한 대회 같은 걸 참여해서 저는 그런 거에서 역할을 하고 학교도 빛내고 제 개인도 빛나고 싶습니다. 어떤 인재로 성장하여 나라는 브랜드의 미래상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생기부에서부터 가시화되셔야 돼요. 자, My Vision and Mission 하고 나왔죠. My Vision and Mission은요. My Self Introduction입니다. 자기소개입니다. 이걸 왜 지금 꺼낼까? 항상 면접장을 들어가면 자기소개가 1번이에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게 1번이에요. 그거는 거꾸로 뒤집으면 너의 비전과 미션을 나에게 설명하세요. 소개를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생기부 정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는요. 생기부 정리 면접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나를 다 알고 난 다음 나와야 돼요. 나를 알고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고심을 하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비전과 미션이 이거였구나. 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자기소개에 대한 구성은 항상 마지막에 구성이 됩니다. 이유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거든. 비전 볼게요.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창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지는 이 세상에 관광이라는 것이 생활의 가치로서 움직일 수 있게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적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션이 나와야죠. 이해 가시죠? 그러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역할에 대한 뒤에서 추후 설명을 하시고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해갖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렇게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소설을 쓰는 거. 이런 식의. 관광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가치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환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어, 그런 달성의 목표를 가진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너 동아리 활동한 거에서 뭐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체험 활동 왜 중요해? 뭐 이런 질문 하거든요. 진짜?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면은 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 활동이 왜 중요해? 체험의 동의어가 뭐죠? 경험이죠. 경험이라는 것은 체득이에요, 체득.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셔야 돼요. 체험 활동은 경험 활동입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보고 배우고 선생님을 보고 배우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 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교육의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본질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미션과 비전에 더불어서 그 가치의 핵심, 코어 핵심을 닫고 있니 아니니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최대한의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학습하시면서. Understanding Interview Question입니다. 저 12개 질문을 정리했고요. 오늘 12개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나오는 질문이 아까 전에 뭐 이런 거 뺐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 먹고 왔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집이 멀어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질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가치를 두고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왜 지원했어요? 이거. 저요? 이 학교가 너무 옛날부터 오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왜 지원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요. 뭘 묻는 질문인지 밑에 써놓은 거예요. 이런 질문의 속성이 뭘 대답하라는 건지. 학교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너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만큼의 충성도를 가지고 지원한 거야? 이걸 묻는 겁니다. 대답을 했어 못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어떤 의미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인재, 거기에 사실 인재상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대답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이제 난리가 났어. 또 내가 원서 넣는데 전형 이름 찾아보고 전형 이름이 달라. 뭐 학생의 생활 우수자 이런 건 상관없는데 뭐 갑자기 뭐 무슨 바롬이 인재 그럼 바롬이 뭐야 막 이런 거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인재상 커리큘럼도 보셔야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왜 지원했나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충성도 질문이에요. 우리 학교에 대해 어떤 만큼 관심과 충성도를 가지고 지원한 거야. 지원 학교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교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학교와 학과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교점은 뭐냐면 학교의 비전과 미션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떠한 삶의 방식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그 다음 이 학교를 지원한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뽑아야 하나?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구체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를 어필해야 돼요. 여기서 왜 뽑아야 되니?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요. 이게 아니라요. 열정이에요. 여기서 감정적 어필이란 열정입니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과 자신의 적성과 경험이 어떻게 잘 매칭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학의 어떤 학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이게 포부죠, 포부. 그러니까 포부를 드러내셔야 돼요. 왜 뽑아야 되냐? 이건 뭐라고 우리가 100% 어디 포부를 묻는 말이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건 아까도 계속 설명했던 거라 간단하게 짚고 지나갈게요. 활동의 문제 발상에 항상 문제 해결의 기회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문제를 물어봤지만 문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긍정적 마인드를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그래서 노력의 과정은 스토리텔링으로 이런 과정이었어요라는 과정 설명을 하셔야 되고, 노력의 결과를 어떻게 배웠냐라고, 그래서 노력 결과 뭘 배웠는지,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자, 사회에 어떤 역할자가 될 것이냐, 문제 해결을 해서 그런 해결자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자로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인지도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졌나, 이거 되게 중요하죠.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인의 어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회가 이 활동을 기회로 작용하게 됐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어떤 동기를 작용할 것인지, 그 동기가 좀 가르침은 무엇인지,
동기가 준 가르침이 또 다른 동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게 힘들었던 사건과 요소는 고난과 역경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사건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나한테 기회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면접관이. 너 한번 요번에 살아봐라. 약간 이렇게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어필하셔야 되고요. 인내심의 끝을 보게 하는 어떤 지점을 설정하셔야 돼요. 아, 중에 진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포기하고 나면 내가 이걸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고 한계를 넘겼을 때 어떤 느낌이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번씩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끝까지 될 때까지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한을 조금 더 받아서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끝에 뭐가 남았냐? 근데 그 남은 게 또 뭐야? 문제 해결에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지 연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또 그 다음에 어떤 동기로 이어갈지도 설정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소통이죠, 소통. 문제 해결 능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소통이에요. 소통과 뭐예요? 청취예요. 소통의 기본은 청취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타인의 문제 해결은 외부인과의 소통으로의 문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청취 기술을 가진 인재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에피소드에서 나는 해결자로 등장을 해야 되고요. 소통에서 중요한 건 대단인 해결사가 아니라 해결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조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본인의 모습이 현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의 문제는 내면의 소통 과정에서 해야 돼요. 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별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과정에 문제에 부딪히죠. 근데 그 문제가 내 내면과의 소통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걸 해마라. 이걸 더 해야지 내가 더 좋아지는데 더 하면 내가 귀찮은데 더 해마라. 이런 것들. 이 내면의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 이기고 나간 것은요. 그건 어디에 이길 데가 없어요. 아시겠죠? 왕짱 킹왕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활동이나 상황의 가치관을 묻는 문제예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마음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서 상황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겁니다. 왜 했냐는 것들은. 왜 했어? 그랬더니, 그 이유는요, 사실은 항상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상시하거나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어떤 거야? 멘토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전에 상황의 환경 그리고 체득을 통한 매개체는 부모님이나 멘토가 없더라고요. 대학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동기와 상황의 맥락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주변을 파악하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주변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전국 벽합을 위한 세레나데 하고 나왔죠. 세레나데. 창문을 열어다. 그러니까 교문을 열어다. 그쵸? 교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전국 벽합을 위한 활동의 세부 지침은 과정과 과정에서 배움을 주로 묻는다. 과정에서의 배움을 주로 묻습니다. 왜냐? 과정이 중요해요. 성취에서 나온 지식은 어차피 대학 가르치는 그 상아탑 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진짜 별 내용은 아니겠지, 그치? 근데 그 부분에서 새로운 상황을 주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해요. 너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상상을 좀 해놓는 필요가 있어요. 너 만약에 이러면 어쩔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면 너 어떻게 했을 거야? 뭐 이런 가정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 지식보다는 기본 지식과 그 전공에 대해 향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했던 결론은 이건데 이 결론에서 내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건지 그다음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다. 그 비전이 되는 거죠, 목표. 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다음 그 의미 있는 봉사활동 물어보거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라도 좋은 게 있으면 끌고 오시고요. 언제 했는지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은 학교 교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혼자 있던 것도 되게 좋아요. 뭐냐면 내가 기획해서 하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저는 저만의 봉사활동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되게 호기심 가지실 거예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가방에 고양이 사료를 들고 다닌다. 그래서 길냥이들, 그러니까 굶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외돼 있는 고양이들이 눈에 띌 때는 그런 것들을 따로 조금 챙겨주기도 한다. 왜냐면은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야생동물을 야생으로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야생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 인류가 진화한 거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그 협력은 인간 간의 협력을 넘어서서 동물과 인간, 동물과 식물도 우리를 돕고 있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 용돈을 모아서 그렇게 인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상 깊은 책. 이거는 그냥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은 책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있지. 뭐냐면 생기부에 기재된 책이 있죠. 그거는 반드시 정독하셔가지고 그 작가를 물어봅니다. 야, 그 책 읽었는데 작가 누구야? 왜냐? 그냥 책만 이름 써서 낸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해요. 그러니까 생급위에 기재된 그 세부 활동에 기재된 책은요, 반드시 내가 그 작가 이름,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성취감을 느낀 일을 물어보게 돼.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성취감을 느낀 일은 반드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찐 질문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고 5번까지 넘어졌는데 이거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실패했다라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사실은 전환점이었어요. 뭐냐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무조건 인내심이 막 끝까지 물 끊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여기서 어느 한 5번 넘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 저는 찾았어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롤모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이제 롤모델 설정을 좀 잘하셔서요.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인물을 좀 가지고 오거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좀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요. 단순히 날 키워주셔서 감사해서 뭐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진부한 내용은 좀 넣지 마시고요. 전공 관련 이슈는 이제부터 차분차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사 같은 거 좀 잘 정리하시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빙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관련 기사 해줘 그러면 기사 해주거나 관련 사이트 안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취합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AI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그런 내용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본인이 보기 좋게 아니면은 그 모두 홈페이지 만든 거에다가 자료를 축적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창의성과 탐구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자신의 창의적 활동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무엇인가를 어떻게 연장해 썼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활동 어떻게 연장해서 했는지 그게 창의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단한 창의성이 아니라 이건 왜 이럴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근데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질문 때문에 시작돼서 들어간 탐구입니다.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동기와 과정과 문제 해결과 성취입니다. 이 과정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구성은 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얘들아 활동 주제 및 논리를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나온 이론 중에 이 이론은 뭐라고 해? 뭐 약간은 경제하는 친구들이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